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전 시위 현장에서 실종된 8살 아이가 판사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범죄자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아버지와 아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피고석에, 다른 한 사람은 판사석에 앉아서 말이죠.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정말 믿기 어렵죠.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외곽의 한 달동네에서 벌어진 재개발 반대 시위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주민회장이었던 한태섭 씨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불합리한 재개발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었고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한태섭 씨는 8살 된 아들 한지훈의 손을 꼭 잡고 시위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맡길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선택이 그들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고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 혼란 속에서 한태섭 씨는 아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한태섭 씨의 절규가 시위 현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아이는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 후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태섭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아내 옥순 씨 역시 아들을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치매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한태섭 씨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주민회장이었지만 아들을 잃은 후로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재개발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예전 같은 열정을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아내 옥순 씨의 상태였어요. 아들이 실종된 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아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신적 충격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현재 80살인 옥순 씨는 치매가 중기 단계까지 진행되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에 살고 있는 그녀는 아직도 지훈 씨가 8살이라고 생각하며 언제 집에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에는 우리 지훈이는 언제 오냐며 한태섭 씨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한태섭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어요. 자신이 아들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자책감이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82이 된 지금도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아내의 요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한편 그때 실종되었던 지훈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위 현장에서 사라진 그 8살 아이는 놀랍게도 살아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잃고 며칠 동안 헤매다가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후 해외 입양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입양된 가정은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열이 높은 가정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어린 마음에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자랐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면 나를 안 잃어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해서 로스쿨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온 지훈 씨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32살의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35살인 그는 판사 경력 3년 차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법관이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과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어요. 판사가 된 후에도 개명한 이름을 사용했고
동료들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린 시절 실종되었던 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판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8살 아이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에게 새로운 사건 배당이 내려왔습니다. 20년 전 재개발 반대 시위 중 방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어요. 사건 자료를 받아보고 피고인 명단을 확인하던 지훈 씨는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태섭.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사건의 배경을 읽어보면서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건은 2005년 서울 외곽 달동네에서 벌어진 재개발 반대 시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 시기, 그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지훈 씨는 판사석에 앉아 피고인이 입장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82살의 한태섭 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한태섭 씨에게 지훈 씨는 그저 젊은 판사일 뿐이었고 지훈 씨에게 한태섭 씨는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피고인 한태섭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지훈 씨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질문했을 때 한태섭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태섭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82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2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지훈 씨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노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왠지 모르게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로서는 공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어요.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 씨는 사건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우선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에 와서 다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공소시효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더욱 이상한 건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니 뭔가 조작된 느낌이 강했어요. 목격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고 물적 증거도 부실했습니다. 경험 많은 판사라면 누구나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죠. 지훈 씨는 사건 자료에 첨부된 오래된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이었는데 그중 한 장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어요. 사진 한 구석에 한태섭 씨가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지훈 씨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확대해 보니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운 소음,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훈 씨는 재판을 일시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5년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먼저 당시 그 달동네에 살았던 주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몇 명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영호라는 67세 노인을 만났을 때 지훈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당시 한태섭 씨와 함께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태섭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화재 사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김영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영호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썼어요. 용역 깡패들도 보냈고 솔직히 그 화재도 그들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태섭 형님한테 누명을 씌운 거죠. 김영호 씨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한태섭 형님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시위 현장에서 8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지훈이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형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훈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지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형님이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 일 때문에 형님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사모님도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자신을 버린 부모라고 원망했던 그들이 사실은 자신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 씨는 어린 시절 입양 과정에서 받았던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아서 깊숙이 숨겨뒀던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서 자신의 원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지훈.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지훈 씨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실종된 아이였고 법정에서 마주한 그 노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지훈 씨는 밤새 울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건지,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지훈 씨는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찾아보았고 그 중에서 조명철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2005년 당시에는 도시계획 과장이었다가 나중에 구청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조명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는 퇴직 후 대형 건설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지훈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명철 전 구청장이었어요. 74세의 그는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훈 씨의 눈에는 교활함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판사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철은 정중한 말투로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지훈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한태섭 씨 사건 말입니다. 제가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조명철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이미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의 움직임을 견제하러 온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았어요. 조명철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태섭 씨는 당시 상당히 과격한 분이었어요. 재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너무 강해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죠. 그 화재 사건도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훈 씨는 조명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말투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기소한 이유가 있나요? 지훈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조명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파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조명철은 지훈 씨에게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지훈 씨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을 얻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조명철은 잠시 지훈 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화재는 제가 시킨 일입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자백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명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했고 저도 승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통해 화재를 일으켜서 주민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한태섭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태섭 씨가 반대 운동의 리더였으니까요. 그 사람만 제거하면 다른 주민들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했죠. 그럼 지금은 왜 다시 기소했습니까? 조명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최근에 그 지역이 재개발 대상지로 다시 지정되면서 과거 일들이 재조명받을 위험이 생겼어요. 한태섭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2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조명철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뒤집어봤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한태섭 씨는 이미 늙었고 저도 이제 은퇴한 몸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훈 씨는 조명철의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판사님이 이 사건을 계속 파헤치신다면 조명철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판사님의 개인사도 세상에 알려질 수 있어요. 입양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판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지훈 씨는 조명철이 자신의 정체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명철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바로 그때 실종되었던 한지훈입니다. 조명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조명철은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재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다고요?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화재를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게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요?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조명철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태섭 씨는 이미 늙었고 당신도 이제 성공한 판사가 되었잖아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거를 묻어둔다고요?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떳떳하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조명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았어요.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공개되면 당신 아버지도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늙으신 분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당신은 그냥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조명철은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지훈 씨는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 씨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다시 조명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한태섭 씨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판사님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조사해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판사석에 앉아 한태섭 씨를 바라보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훈 씨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훈 씨는 차근차근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했어요. 조명철의 자백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건설회사와 구청 사이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섭 씨는 무죄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써왔습니다. 지훈 씨의 선언에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훈 씨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 그 시위 현장에서 실종되었던 한지훈.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한태섭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너냐? 우리 지훈이가 맞냐? 한태섭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지훈 씨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20년 만에 극적인 재회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훈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저를 찾아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펜을 멈추고 방청객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명철 씨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화재를 일으킨 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파괴했고 무고한 사람에게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겨주었으며 아이 하나를 부모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판사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어요. 따라서 피고인 한태섭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훈 씨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법정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자의 재회를 더 지켜보고 싶어 했거든요. 지훈 씨는 판사석에서 내려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한태섭 씨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아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정말 우리 지훈이가 맞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태섭 씨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2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아주지 못해서.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아 헤맸단다. 부자는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년의 세월과 오해가 그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조명철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그 판사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조명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그의 변명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비들이 그를 제지했고 조명철은 결국 체포되어 끌려나갔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종된 아들 판사가 되어 아버지 무죄 밝혀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실화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훈 씨는 부자 재회 이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왜 판사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냐? 동료 판사들이 물었을 때 지훈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지훈 씨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는 판사직을 그만둔 후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한지훈 공익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단 그의 사무소에는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재개발로 쫓겨나는 서민들, 권력에 짓눌린 약자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지훈 씨는 이들 모두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며 도왔습니다. 한편 조명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이야기다. 그 판사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명철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용역업체와 주고받은 돈의 흔적, 건설회사와의 은밀한 계약서, 그리고 화재를 지시했다는 녹음 파일까지 발견되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조명철과 연관된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수십 건의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명철 전 구청장 재개발 비리로 수백억 챙겨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그의 집에서는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고급 미술품들이 발견되었고 해외 계좌에도 거액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명철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조명철의 딸이 구치소 면회에서 물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조명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구나. 조명철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에는 그의 피해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한태섭 씨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지역 주민들, 부당하게 쫓겨난 상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이번에는 지훈 씨가 한태섭 씨의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변호하는 자리였어요. 조명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섭니다. 한 가정을 20년 동안 고통 속에 빠뜨렸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지훈 씨의 변론은 정확하고 강력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명철은 20년 동안 10여 건의 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한태섭 씨 같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 대표들을 음해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 협박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위협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명철은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큰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판사는 조명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74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어요. 피고인의 범죄는 개인의 탐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유였어요. 조명철은 선고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조명철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어요. 하지만 돈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조명철은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복역 1년 후 조명철은 한태섭 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태섭 씨,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과 가족분들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태섭 씨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훈 씨와 상의한 후 조명철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명철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명철은 그 답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태섭 씨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무겁게 느끼게 했거든요. 그 후 조명철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복역 3년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말기 상태였습니다. 조명철은 복역 4년 만에 교도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그의 유언에 따라 보험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기부되었어요. 몇 개월 후 지훈 씨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옥순 씨였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잠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맞지? 옥순 씨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네, 엄마. 지훈이에요.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게요. 1년 후 지훈 씨는 결혼을 발표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태섭 씨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옥순 씨도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면 가족들은 함께 그 옛날 달동네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조명철의 무덤에도 한 번씩 들러서 꽃을 놓고 와요. 할아버지, 왜 나쁜 사람 무덤에도 꽃을 놓고 와요? 손자가 물어보면 한태섭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 미워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만 아파.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현재도 한지훈 공익법률사무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오늘도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하나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태섭 씨와 지훈 씨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오해를 뛰어넘어 결국 사랑이 승리한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은빛 사랑방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오늘도 은빛 사랑방에서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는 명희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